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었나요?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팽창 영역부터 할 거고요. 페이지는 189쪽입니다. 이제 허블이 앞에서 외형에 따라서 E형, S형, IRR형 이렇게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했다가 그 안에서 특이 은하도 발견했지요. 여기서 그의 이제 관측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확장됐습니다. 외부 은하를 관측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외부 은하가 우주로부터 다 멀어지는 겁니다. 즉 적색편의 현상이 관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주 적색편의 현상과 도플러 현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자, 도플러 현상과 우주 적색 편의 현상을 구분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도플러 현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동, 즉 빛이나 소리를 내는 그 물체의 운동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즉 관측자로부터 이 물체가 멀어지면 이 물체가 내던 원래의 파장보다 적색으로 치우쳐져서 파장이 나타나고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즉 가까워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의 파장보다 청색으로 치우친 파장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늘어지면서 느려지는 거고요. 소리를 내는 물체가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 음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옵니다. 파장이 짧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빛도 특정 파장의 빛이 원래 걔가 가진 그 고유 파장, 즉 정지 파장 상태에서 찍히는 그 파장이 있는데 그게 이 빛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늘어져요. 빛이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적색에 찍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쪽에 치우쳐서 찍힙니다. 이게 이제 도플러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파동을 내는 물체의 운동에서 기인한 거지요. 그런데 우주 적색 편의는 도플러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적색 편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우주 적색 편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주 적색 편의는 공간의 팽창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은하의 운동과 상관없이 그 은하와 우리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면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멀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주 적색편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패러다임은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정적 우주론도 나중에는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완전히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정상 우주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튼 당시에 이제 정적 우주론은 어떤 거였냐면 우주는 완벽해. 그 다음에 조화롭고 균일하고 절대적이고 변화가 없고 약간 이런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허블이 이런 우주 적색편의 현상을 발견하면서 아 진짜 우주의 이거는 팽창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편이라고 한다면 발견한 외부 은하들 중 반은 청색 편의를 보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주로부터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 모든 은하들에서 다 적색 편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부터 그들이 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아, 이거는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팽창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아인슈타인 되게 존경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공간의 팽창을 주장하는 즉 허블 전에 르메트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네. 허블의 이런 멋진 발견을 통해서 정말 우주론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 봐보면요. 우주 적색편이 원래 파장값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파장값은 정지 파장이고요.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 람다 제로. 네. 람다 제로가 만약에 어떤 여기 보니까 흡수선이네요. 검은색인 거 보니까 400, 500, 6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먼 은하 보니까 어때요?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서 찍혔죠? 이렇게. 근데 매우 먼 은하 보시겠어요? 적색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서 찍혔지요. 네.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많아지네.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많아지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V,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람다 제로, 원래 파장값분의 델타 람다는 파장의 변화량이니까 적색편이 일어난 정도, 원래 파장값에서 적색편이 일어난 그 파장의 차이, 그 값입니다. 델타 람다는.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 주었어요. 왜냐면 별들은 별빛은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운동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 후퇴 속도와 이 적색 편이량은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량이 크다라는 것, 즉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허블이 한 그 실험이 고스란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5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허블은 훨씬 많은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이량을 측정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안 해본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적색편을 이용하여 후퇴 속도 계산하기.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이 부분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8반의 민지. 우리 민지 이거 진짜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이거 예린이 하고요. 경진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간단한 비례식을 이용해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좀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박스에 있는 요 내용을 정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보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 네. 그림에서 요 화살표, 칼슘 흡수선 2개의 평균값을 가리키고, 즉 얘를 칼슘 흡수선으로 이제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색 편이량을 구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그 스펙트럼 선 가지고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실험에서는 칼슘 흡수선을 가지고 한 겁니다. 칼슘 흡수선 여기 스펙트럼이 정지 상태일 때, 즉 395.1 나노미터라는 겁니다. 395.1 나노미터. 그러니까 즉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 정지 파장이 되는 겁니다. 즉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좀 뉘어서 쓰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걸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껐다 해도 선생님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졸지 말고 임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람다 제로 값은 395.1 나노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보니까 여기 노란색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이 화살표는 칼슘 흡수선이 적색 편이 된 정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람다 값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와 B라고 또 나와 있어요. A와 B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까지 B.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A야. A부터 B까지 요만큼이 비교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를 자로 재면, 우리는 자로 재니까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값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B-A, 즉 이 파장 변화량 값 501.6 나노미터, 501.6 나노미터 마이너스 388.9 나노미터 하면 요 사이에 이제 파장 차이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쟀을 때 보니까 보통 60mm가 나오더라고요. 60mm, 즉 6cm요. 한번 진짜 그런지 자로 재보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거 빼면은 값이 얼마입니까? 112.7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 값이 112.7 나노미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자로 쟀을 때 60mm에 해당되는 요 길이의 파장 변화량은 112.7 나노미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60ml일 때 파장 변화량은 112.7 나노미터였어요. 그러면 우리 요 노란색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노란색 화살표 이게 다 적색 편의량인데요. 이거를 쟀을 때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쵸? 땡땡 밀리미터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 땡땡 밀리미터일 때는 얼마? 아이고 나노미터. X 나노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잠깐만요. 그래서 요 값 있죠? 이 값.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친 이 값만 이제 자로 측정해서 넣어주면 이 움직인 양에 대한 X 나노미터 값, 즉 파장 변화량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각각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봤어요. 전 여기 자 일단 아까 설명했던 대로 AB 사이의 간격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센티미터 사용하지 말고 밀리미터로 측정을 해요. 보니까 60mm가 나왔어요. 자로 재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파장 차이는 112.7 나노미터 값 나왔어요. B에서 A 값을 빼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얘는 파장 차이 값이니까요. 빼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은하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 적색 편의량을 뜻하는 요 노란색 화살표의 길이를 역시나 자로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로 재봤어요. 몇 밀리미터인지 다 자로 재봤습니다. 아 근데 나 그거 뭔지 안 써놨네. 여러분 한번 자로 재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만 알면 아까 그 비례식에 넣고 각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또 써주면 60 잠깐만 밀리미터 대 112점 우리 비교 스펙트럼 값 나노미터는 자로 잰 값 있죠? 이거 밀리미터 대 파장 변화량 그러니까 요 델타 람다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각의 화살표 길이에 대한 델타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지요. 그쵸? 그래서 델타 람다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후퇴속도식 V는 정지파장분의 델타 람다. 우리 지금 델타 람다 값 구했잖아요. 지금 이 적색 편의량이 델타 람다 값이고요. 요건 후퇴속도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C. 여러분 C는요.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에 5승. 여기 지금 킬로미터 퍼 세크지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세크. 요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300000. 그 값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구한 이런 값들을요.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각각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구했으면 그 속도를 이거 왜 안 움직일까요? 네. 네. 됐다. 네. 진짜. 이게 고정. 예. 이 각각의 속도를 여기다 찍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은하까지의 거리인데요.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아까 보면 19, 300, 430, 770, 12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9, 그 다음에 19일 때 얼마, 300일 때 얼마, 그 다음에 430일 때 얼마, 1200 아까 있었는데 1200일 때 얼마 이렇게 쭉 찍어줬더니 거의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직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이 후퇴속도 값이 서로 비례관계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거리는 우리 보통 이걸 R이라고 하잖아요. 즉 얘는 V잖아요. 호태 속도는. 그래서 V는 R 비례하는 거죠. 어떤 정도의 크기로 비례하냐.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구해보면 V는 HR 이제 이 식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 이 H는요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크다. 네, 비례. 그 다음에 외부 은하의 속도와 적색 편이량의 관계. 그 다음에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자,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이량의 관계 어땠습니까? 아까 비례, 그죠? 크다.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비례한다. 둘 다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키우기.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스펙트럼에서도 적색 편이가 나타나냐?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랑 되게 가까운 외부 은하예요. 가까운 은하들은요. 여러분 우주 적색편의 효과보다 즉 공간의 팽창에 의한 우주 적색편의 효과보다 그 은하 자체의 운동, 은하 운동 있잖아요. 그거에서 기인한 도플러 효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은하는 여러분 청색 편이가 관측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넥스트 넘길게요. 192페이지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외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걸 밝혀내었다. 이걸 이제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허블 안 보인다. 너무 안 보인다. 네.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 아까 그 아인슈타인님한테 욕먹은 과학자 이름이 르메트르입니다. 안 됐죠?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 사실은 허블의 법칙이라고 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2018년에 학계에서 정확하게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V는 HR입니다. 여기서 H는 허블 상수이고요. 이게 바로 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니까 후퇴 속도분의 거리.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 자, 봅시다. 2013년 기준으로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측한 최신 값이 67.80 보시면 킬로미터 퍼 메가파섹이지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를 거리 값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67.8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플러스 마이너스 0.77 값입니다. 이 값은 이제 정확도에 따라서 막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요 값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간단히 풀 수 있게 하려고 65 또는 70 요 값으로 제시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뜻한다. 네, 이것도 이제 다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은하는 확실히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지금 공간이 팽창을 하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나와 그 은하 사이의 공간의 길이가 더 지금 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의 길이를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섹터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멀리 있는 은하는 그 수없이 많은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증가한다고 해보세요.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을 겁니다. 가까운 은하들보다. 그렇죠? 가까운 은하까지의 공간의 길이보다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공간의 길이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길이의 작은 단위가 다 팽창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단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먼 은하까지의 공간이 훨씬 더 많이 팽창하는 결과를 낳겠지요. 그렇죠? 짠. 그 다음에, 이거 직접 점을 찍어서 해보면은 되게 이제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여러분 우주의 끝에서 가장 크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로 우주의 끝에 있는 은하가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주의 끝에서의 후퇴 속도는 여러분 광속과 같아요. 그래서 V는 HR에서 V 대신 C값을 대입해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R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H분의 C가 되겠지요. H는 아까 허블 상수값을 넣어주면 되고 C는 빛의 속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는 서로 이렇게 삭제되고 메가파섹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는 팽창률 분의 1인 즉 H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광속의 10분의 1이래요. 그러면 0.1C겠네요. 그쵸?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는 몇 메가파섹인지 생각해보자. V는 HR이니까요. R은 H분의 V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V가 뭐라고 했어요? 광속의 10분의 1로 멀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H에다간 67.80km per sec per 메가파섹 값을 넣어주고 V에는 300,000km per sec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0.1을 곱해주면 약 계산하면 442.5 메가파섹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꼭 두드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442.5 메가파섹. 자, 수고했습니다.